자,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 바이언 대 인테르 경기에서 원정 2대1 승리를 거둔 인테르의 찬우 형 연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축하합니다. 예. 진짜 격세지감입니다. 네, 뭐 아직 2차전이 남았습니다만 인테르는 원정이에서 또 어려운 상대를 이겼고 네. 아스날은 클린시트의 3대 0이라 와. 뭐 이거를 안 좋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죠. 3대 0은 좀 크지. 저도요. 네. 이거는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뭐 홈에서 경기했다 하더라도 네. 그 1대 0으로 이겼으면 그 혹시 원정 가야 되니까 모른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죠. 3대 0은 2대 0도 아니고 3대 0. 야, 근데 라이스 그 프리킥 미쳤던데? 데이비드 라이스입니다. 이거 베컴급의 프리킥 두 방을. 저도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네. 이제 이거 입중계를 했었어야 되니까 끝나고 나서 그 움짤 찾아보는데 와, 말도 안 되는 게 들어왔더만. 엄청나게 이 프리킥 두 방을 딱 꽂아 넣으면서 그렇게 아스날이 이겼는데 저희는 그 바이언 인테르 경기를 옆에 열어놓고 있었어요. 예. 라우타로 골에서부터 인테르도 이게 그 특유의 좋은 수비 그 다음에 중요할 때 딱 빡빡 박아 넣으면서 이 원정 이 1대 2승은 굉장히 괜찮지 않습니까? 의미가 있죠. 네.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인텔 입장에서는 2차전이 홈이니까 무승부만 하고 돌아와도 홈에서 뭔가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었는데, 저는 이제 갈린 게 그거 같아요. 케인이 골대 맞춘 그 순간. 그게 좀 컸던 것 같아. 왜냐면 전체적으로 경기가 전반전 내용을 보면 거의 다 바이언이 포지션을 갖고 있었고, 바이언이 계속해서 주도권을 갖고서 공격 작업을 먼저 만들어가고, 특히나 이제 양쪽 윙백들이 오늘 인테르는 주전들이 다 부상으로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고, 그쵸. 그래서 나온 상황에서 사네하고 이제 올리세, 특히 올리세 쪽이, 사네는 이제 다르미안이 햄이 이제 늙어가지고 네. 그 못 맞고, 여기는 올리세가 확실히 컨디션이 좋으니까 계속해서 돌파하면 날카로운 각 같은 걸 상당히 좀 많이 만들어줬었는데, 결국 이제 케인한테 갔던 그 찬스는 저는 그거 그냥 먹혔다고 봤거든요. 그거는 완전히 열려 있는 거여서 그건 먹힌 거였는데, 그걸 골대를 맞추고 나가면서 그 골대 맞추고 뭐 안쪽으로 다시 돌아온 것도 아니고 그냥 골대 맞고 나가버리면서 그쵸. 거기서 세계선이 갈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해리케인이 골을 넣었으면 아예 진짜 이제 바이언이 경기를 확 주도해버리는. 네. 저는 그랬으면 아마 2대0, 3대0까지 나왔을 수 있다고 봐요. 거꾸로. 그렇게까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그게 안 들어가면서, 그리고 이제 경기 중반 이후부터는 이제 인테르 선수도 나름 조금 이제 바이언의 어떤 압박 상태나 이제 강도에 좀 적응을 하면서, 특히 바렐라 같은 선수들이 좀 풀어나가면서 인테르도 이제 좀 풀어서 이제 앞쪽까지 전진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결국은 거기서 이제 카운터 쳐가지고 한번 골까지 나왔으니까 거기서부터는 이제 인테르 선수들도 자신감 좀 많이 얻고 이제 후반전에 들어갔겠죠. 그래서 후반전은 그런 상황을 이제 안고서 들어갔으니까 계속해서 좀 우리가 이제 이 한 골을 지켜내는 거를 좀 주안점으로 삼았던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 뭐 카운터를 할 수 있으면 했겠지만, 그게 50분 때 잠깐 한 번 반짝 나온 걸 제외하면은 대부분의 상황을 거의 지키고 있어서 좀 불안 요소가 있었는데, 네. 근데 대신에 반대로 바이언 선수들도 전반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경기를 했고, 후반에 들어와서도 이제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체력적으로 조금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나왔었고, 특히 올리세 같은 선수는 전반은 굉장히 날카로웠지만 후반전에 들어와서는 그렇게 날카로운 모습은 잘 안 나왔거든요. 그죠. 여기서 이제 콤파니 감독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적절한 시점에 굉장히 교체를 잘해줬어요. 그러면서 토마스 밀러 나오고 뭐 샤사푸이 나오고 그나브리 나오고, 이 교체 자체가 상당히 적절한 시점에서 그 앞쪽에 있는 선수들의 힘이 좀 떨어지기 시작한 시점에서 그런 선수들 더 많이 투입을 해가지고, 어쨌든 주도권은 자기들이 갖고 있으니까 그 포지션을 상대로 해서 이제 골을 만들어가는 과정들, 더 좋은 슈팅들이 필요했는데, 실제로 이제 밀러 들어가고 나서 몇 차례 오픈 찬스 비슷한 게 막 생겼단 말이에요. 그거 생각하면은 이제 인테르도 많이 좀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사실 저는 그래서 토마스 밀러한테 골 먹혔을 때는 그거는 사실 집중력이 완전히 좀 떨어졌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라이머가 공 올렸을 때, 그게 내가 봤을 때는 가운데 선수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아체르비가 됐건 아니면 존머가 됐건 간에 반응을 해야지 당연한 거였는데, 그거를 그냥 멍하니 지켜보다가 그냥 밀러 들어가서 그냥 너무 손쉽게 골을 넣어버려가지고, 이거는 이제 지키는데 거의 한계가 왔나? 약간 85분 정도였어요. 너무 아쉽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점을 해서 이거 잘했는데 그냥 무승부로 끝나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는데, 야, 몇 분 안 돼가지고 그거를 카운터 어택을 정말 너무 잘 쳤던 게,
근데 저는 이제 프라테시가 골을 넣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요. 프라테시가 어쨌건 그렇게 전진성이 있어서 박스 타격하는 데는 장점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오늘 오래간만에 또 그 장점이 한번 나와가지고 일본 최근에 어쨌든 조금 골도 넣으면서 약간 살아나는 느낌이긴 해요. 네. 그래서 그게 들어가면서 결국 이제 승리를 할 수 있었네요. 2차전은 이제 또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자, 일단 1차전에 그러면 가장 좋았던 선수 한 명을 MOM으로 꼽는다. 그럼 누구를? 라우타로인가요? 한 명은 라우타로를 꼽아야 될 것 같아요. 라우타로. 바렐라도 물론 좋았고 예. 바스토니도 잘했고 티람도 자기 역할을 묵묵하게 잘 해냈는데 물론 라우타로 개그도 한 번 있었죠.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 김민재가 너무 벽이야. 예. 김민재 잘했죠? 김민재 선수 진짜 어. 와 그러니까 1대1 상황에서는 김민재 선수 개인은 뭘 놓치거나 실수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티람을 막았건 아니면 라우타로를 막았건 간에 누굴 막았건 간에 한 번도 실수가 없고 거의 다 모든 상황에서 이겨냈고 조금 이제 적절히 이제 거칠게 하는 그런 면모도 보이면서 네. 상대의 공격수를 1대1 마크가 됐을 때는 거의 다 막아냈기 때문에 그건 되게 훌륭했는데 어쨌든 라우타로가 그 첫 번째 골을 넣으면서부터 전체적으로 인테르가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좀 생긴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골 장면에서 라우타로가 그 가운데서 공 잡고 넘겨주는 그 장면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네.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냥 일반적으로 잡고 자기가 뒤 돌아서려고 했었으면 그쵸. 수비수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평범하거나 혹은 지연된 역습 카운터 빨리 올라가는데 빨리 올라가지 못하고 이제 막혀서 조금 질질 끌려서 가는 그런 역습이 될 수 있었는데 그거를 굉장히 날카로운 역습으로 막 바꿔준 게 이제 라우타로 역할이 컸고 라우타로 마르티네스는 확실히 이 수비가 되는 공격수라는 게 굉장히 귀한 존재긴 해요. 이런 경기에서 특히나 거의 모든 시간의 대부분을 수비를 해야 되는 이런 경기들에서는 라우타로 같이 수비력이 뛰어난 공격수가 있다는 게 큰 도움이 되는데 오늘 인텔의 전반적으로 수비가 나쁘지 않았지만 그 지점에서는 라우타로 마르티네스의 수비력도 도움이 좀 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바이에른 뮌헨은 어쨌든 케인이 득점을 하지 못한 그 분기점도 있었지만 홈에서 승리를 못했던 부분에 어떤 게 이 찬호 형 눈에는 좀 아쉬워 보였나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올리세가 전반전에 활약했던 걸 제외하면 사네나 아니면 뭐 하팔게이루나 케인은 말할 것도 없고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공의 위력이 좀 평범했어요. 뭔가 더 위협적인 찬스나 더 날카롭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공을 결국에는 계속 오래 갖고 있었고 그걸 통해서 계속 이제 공략을 했지만 바늘로 찌르는 게 아니라 면봉으로 찌르는 느낌이에요. 날카롭지 못하다. 네, 그런 게 없어가지고 올리세 쪽만 전반에는 꽤 날카로웠기 때문에 결국 거기서 계속 찬스가 나와서 위기 상황이 왔었는데 그게 이제 어느 시점 지나가니까 그게 이제 나오지 않으면서부터 좀 아쉬움이 있었고 콤파니 감독이 그래서 샤샤부이 투입한 다음에는 샤샤부이를 전반에는 올리세가 이제 넓은 쪽부터 이 하프스페이스전까지 계속 이제 횡으로 많이 이동을 하면서 이제 공격을 해줬는데 샤샤부이 투입하고 나서부터는 샤샤부이를 좀 넓은 쪽에 배치를 하고 올리세를 더 안쪽으로 배치를 해줘가지고 여기서 이제 슛을 좀 때리라고 이제 한 것 같은데 그게 완전히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올리세 쪽으로 슛이 많이 나온 건 아니었고 대신에 그쪽에 수비가 좀 부담이 되니까 밀러는 워낙에 이제 그런 식으로 공간을 차단하는 데는 그냥 귀신 같은 선수니까 그쵸. 그걸 통해서 어쨌든 만회골을 동점골을 이제 만들어내게 했는데 그거 이상이 나오기에는 그거보다 더 날카로운 장면들이 나와야 됐지 않았을까? 결국에는 생각해보면 스타니시치도 그렇고 뭐 라이머도 그렇고 윙어들 중에서는 뭐 사네 올리세 나쁘지 않았다고 치지만 그걸 뒷받침해줄 그 측면 자원들이 다 빠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정상적으로 플레이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중앙 지역은 어차피 좀 빡빡하니까 그거 생각하면은 고레츠카도 뭐 열심히 뛰기도 했고 그래서 뭐 나쁘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측면 지역에서 결국 이제 힘이 어쨌든 더 센 팀인데 지금 그쵸. 상대적으로 인테르도 좌우 윙백들이 다 지금 빠져 있는 있으니까. 상황이니까 더 센 팀인데 오히려 그 칼로스 아우구스트 쪽에서 두 번의 골이 다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거 자체가 이제 바이언 입장에서는 우리가 측면이 더 강해야 되는데 측면 쪽에서 허를 찔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결과론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해리 케인이 결국에 이제 넣지 못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2차전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 누가 올라갔다 누가 떨어졌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만약에 여기서 바이에른 뮌헨이 탈락을 하게 되면 결국에 그 케인의 골대를 맞은 그 순간을 사람들이 얘기하게 될 거고 오늘 경기로 얘기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러면 또 이제 케인의 얘기되는 사실 그 무관력이라는 거는 이제 좀 밈화된
약간은 더 이제 좀 과장된 얘기긴 합니다만 그렇죠. 사실 해리 케인은 아주 중요한 경기 때 본인의 역할을 100% 하느냐에 대한 의문이 좀씩 항상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경기에서 약하다. 그죠? 라는 인상이 좀 강한 편이죠. 예. 케인이. 물론 이제 토트넘 시절에는 뭐 결승이나 이런 중요한 무대에서는 본인이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고 후반기에 부상을 좀 자주 당했었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이제 이렇게 많이 흐르고 나서도 이런다? 상대적으로 라우타로도 사실 쟤도 큰 경기에서 맞아. 뭐 없는 선수였거든요. 좀 놓치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번 시즌은 특이하게 챔피언스리그에서 골을 엄청 많이 넣어가지고 이 중요한 경기에서도 골을 넣고. 근데 또 생각해보면 라우타로는 걔는 우승할 거 다 해봤어요. 그죠? 챔스만 못 해봤지. 제가 대표팀에서도, 그쵸? 우승할 만한 거 다 해봤어 진짜. 챔스도 심지어 결승도 가봤잖아. 네. 근데 똑같이 챔스 결승에 가봤어요. 케인도 가봤고 라우타로도 가봤어. 둘 다 우승을 못했어. 근데 다른 쪽으로 얘는 들 건 다 들었어.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오히려 리그에서는 사실 또 별로거든요. 최근에 약간 조금 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별로였는데 근데 또 이 중요한 경기에서 솔직히 그거를 아웃사이드로 차서 넣을 거라는 예상을 전혀 하지 엄청 잘 못했는데 넣었어요. 딱 갖다 대가지고. 그걸 어떻게 그렇게 넣을 생각을 했는지 그것도 참 신기하긴 한데 아무튼 그런 차이가 좀 보이는 경기였던 것 같아요. 자, 이제 2차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물론 저희가 이제 다음 주 SL도 있기 때문에 네네. 내일 경기를 치를 바르셀로나 도르트문트 결과까지 얘기하면서 2차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먼저 좀 땡겨서 얘기를 하자면, 지금 인테르 선수들 중에 주축인데 못 나온 선수가 다음 주에 그러니까 복귀할 선수가 있나요? 일단 디마르코. 디마르코는 돌아온다. 네. 지금 사실 다른 선수들은 다 주전이 나왔고 예. 디마르코 둠프리스만 주전이 안 나온 건데 디마르코는 아마 복귀를 할 겁니다. 이번 시즌 그러니까 지금 이 경기도 벤치에는 있었어요. 근데 네. 상태가 안 좋아서 많이 뛰지는 못할 거다라고 이제 시모네 감독이 이제 컨펌을 하긴 했었는데 결국 이제 오늘 경기 아예 안 나왔죠. 네. 경기가 상황이 잘 풀리고 칼로스 아우구스가 잘해줬으니까 사실은 이제 오른쪽이 더 걱정인데 둠프리스가 못 나오는 것 때문에 오늘도 다름이야 되게 고생했고 예. 비색 내보내니까 비세크 이는 역시 자리를 못 잡아 이렇게 사실 그 막판에도 자리 몇 번 못 잡아서 되게 위험했던 장면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쪽이 더 걱정인데 둠프리스는 못 나올 것 같아요. 둠프리스는 복귀가 힘들다. 바로 이제 이게 다음 주 경기니까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도 디마르코 돌아오면 네.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어쨌든 2차전도 이 경기랑 양상이 다를 것 같지는 않아요. 비슷할 것이다. 어차피 저쪽이 더 급한 상황이고 네. 네. 포지션은 어쨌든 바이언이 전반부터는 가져갈 것이고 거기서 이제 잘 버텨내면서 이번 경기와 마찬가지로 카운터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딸깍 네. 딸깍질을 얼마나 잘 하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시간이 인테르의 편이니까 제가 웬만하면 설레발을 떨지 않습니다만 네네. 바르셀로나 도르트문트 경기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네. 이 잘하면 4강에 영주형 바르셀로나, 찬우형 인테르, 아스날 세 개 팀이 다 올라갈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격세지감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몇 년 전에 셋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요. 어느 팀이 더 망했나 이런 거 찍고 있었는데 야, 근데 여기서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아니 그러더니 이번 시즌 챔스에서 리그 페이지에서 2, 3, 4위하고 네. 그리고 지금 4강에도 한 발자국씩 다 걸쳐놨어 지금. 그렇죠. 그 바르셀로나 도르트문트도 사실 바르셀로나가 아무래도 좀 탑독의 위치에 있으니까. 그쵸, 바르셀로나가 더 정배라고 보이고 예. 물론 최근에 도르트문트가 약간 살아나면서 그쵸. 뭐 기대를 해보면 또 챔스의 도르트문트는 다르긴 맞아요, 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또 있으니까 뭐 봐야 되는 경기긴 하겠으나 최근에 바르셀로나가 화력이 워낙 좋아가지고 어쨌든 이런 사실 저는 이제 저도 죽상 형도 잘못하면 저는 뭐 인테르 쪽이 그래도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1차전은 바이언 홈이니까 그쵸. 서로 우울한 분위기에서 뭔가 이 리뷰를 연결을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둘 다 승리를 하고 리뷰를 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진짜 큰 승리들 했습니다. 네. 원정 가서 이기고 홈에서라도 3대 0으로 크게 이기고 그쵸. 3대 0은 진짜 점수가 괜찮아. 네, 진짜 괜찮죠. 네. 여튼 고생하셨고요. 네. 이 좋은 분위기로 또 이제 네. 챔피언스리그 4강에서 네. 과연 또 세 개 팀이 어떻게 될지 다음 주까지 한번 잘 지켜보시죠. 다음 주, 다다음 주 다 행복하게 방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쉬세요, 네. 형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